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일과 에너지 첫 번째,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한 힘에 의한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가지 그림 중에 A번은 우리가 이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B번은 이제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C번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일의 정의와 이제 딱 맞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만 이제 실제 이동한 거리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우리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물체의 외력이 작용을 해서 이제 물체가 그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만 우리가 이제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에너지와 그 일을 동시에 고려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동 에너지의 이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이제 일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A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이제 수직으로 들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물체에 가해진 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를 드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고 이제 물체를 이동을 했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물리학의 역학에서는 이제 그 일로 이제 정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스칼라 양으로 나오는 값이므로 어떤 이제 방향성이 없는데, 하지만 이제 음의 일과 이제 양의 일이 있다라는 점을 또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물체에 작용한 외력의 방향과 실제로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이제 일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방향이 두 개가 모두 일치를 하게 되면 이제 양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양의 일은 그냥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면 되고, 이제 음의 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고, 이러한 음의 일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마찰력에 의한 일과 그리고 이제 스프링 일이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다음에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일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어떤 이제 힘 벡터와 이제 변이 벡터 사이에 이제 각도를 시타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역학에서 정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힘의 방향으로 이제 변이 벡터의 방향을 일치를 시키든지, 혹은 그 힘 벡터를 이 변이 벡터의 방향으로 이제 일치되는 그 벡터의 양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물체가 이제 그 r만큼 이동을 했을 때, 그때의 이제 어떤 변이 벡터 혹은 위치 벡터를 우리가 델타 r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힘 벡터를 이제 이 델타 r 벡터 방향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결국 f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f 코사인 시타 곱하기 이제 델타 r을 한 것이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이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물리에서 이제 일을 표현을 할 때는 이제 W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 따라서 이제 W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하면 이제 F 코사인 시타 곱하기 델타 R이 되게 될 것이고, 혹은 뭐 F 곱하기 이제 이 델타 R을 F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결국은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델타 R
코사인 시타로 이제 곱해도 어차피 값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시타를 이제 마지막에 표기를 해서 다음과 같이 F 델타 R 코사인 시타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사인 시타라는 이제 삼각 함수가 이제 붙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각도 시타에 따라서 이제 어떤 두 벡터 사이의 각도에 따라서 그 이제 음의 값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코사인 90도가 되게 되면 결국 이 경우는 코사인 9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90은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W가 0이 되어서 이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벡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벡터에 있어서 이제 다음에 코사인 시타가 나오는 것은 결국 두 벡터를 다음과 같이 내적을 했을 때 이제 내적의 정의와 이제 일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일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벡터만 다루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그냥 f 코사인 시타 곱하기 델타 r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 만일에 3차원 공간상의 벡터라든지 뭐 벡터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우리가 내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적의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힘의 단위는 우리가 SI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이제 어떤 위치의 단위는 그 미터가 되게 되는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의 단위를 그냥 뉴턴 미터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와 이제 힘이 아니고 이제 E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와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의 단위인 이제 아래에 이제 줄이라는 단위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1줄은 결국 1kg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인데, 즉 이제 1줄은 그 1뉴턴 미터의 값이 되게 되고, 결국 이제 뉴턴을 이제 풀어서 쓰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이제 미터가 또 곱해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제 힘 곱하기 이제 거리 혹은 위치를 하면 이제 줄이라는 단위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칼라 프로덕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프로덕트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내적이고, 결국 우리가 이제 힘을 계산을 할 때는 내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내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내적 두 그 벡터를 내적을 하는 것은 이제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시타라고 하면 이제 코사인 시타를 이제 곱한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내적은 결국 그 필드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체라고 하는 대수적 구조에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래의 교환 법칙과 그리고 분배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그 결합 법칙도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개의 3차원 공간 벡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 내적의 정의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그 곱셈을 해보시면 결국 이제 그 단위 벡터 ijk는 결국 그 같은 것끼리 곱하면 이제 코사인 0도가 되게 되어서 이제 1이 나오고, 다른 것은 즉 이제 i와 j를 곱하면 코사인 90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0이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곱셈을 그
그 계산을 해 보시면 이제 아래에 각각의 이제 성분별로 이제 곱해서 이제 더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3차원 공간 벡터가 나와서 그 내적을 이제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 결국 각각의 이제 축방향 성분별로 이제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을 이제 다 더한 것이 이제 최종적인 내적의 이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그 내적의 결과값은 이제 벡터량이 아니라 이제 스칼라 양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짐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계속 변화하는 힘에 의한 이제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위치 xi에서 이제 나중 위치 xf까지 어떤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가해진 힘이, 우리는 앞서는 이제 계속 일정한 힘을 그 가해서 이제 물체가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계속 그 이동 거리가 이제 변함에 따라서 이제 힘이 계속적으로 이제 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 경우는 결국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이제 기본 그 정의인데,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미소 구간에 따라서 힘이 이제 연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변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적분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정적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그 살색으로 된 영역의 이제 넓이가 바로 이제 1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정적분의 값이므로 이제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적분으로 그 인테그랄 xi부터 xf까지 fx dx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이 각각의 어떤 미소 구간별 그 힘을 이제 모두 합한 것이 결국 외력에 의한 힘으로, 외력에 의한 힘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W 그 익스터널은 이제 인테그럴 기호 안에 결국 시그마 fx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각각의 구간별 이제 합력을 구해서 이제 그 합력을 이제 정적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상으로 가면 이제 결국 벡터로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앞서 이제 벡터의 이제 내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그마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트 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외력에 의한 이제 네트 폴스와 이제 변이 벡터의 이제 내적을 한 것을 모두 이제 적분한 것이 그 이제 external force에 의한 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선적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변수 미적분학을 그 배우지 않고 이제 일반 물리를 그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 위쪽 부분의 계산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랫부분의 이제 식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고급 물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는 이제 이 윗부분의 식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질점에 대한 그 일의 그 정의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의 운동을 그 직교 좌표계에서만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각각의 좌표계별로도 이제 어떤 이 변이 벡터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를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반 물리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C까지 혹은 뭐 이 두 번째 C까지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디포머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변형체에 대한 일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에 의한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외력에 의한 물체 외부에서 이제 작용한 힘에 대한 일은 이제 대부분 뭐 그렇게 크게 헷갈릴 일은 없는데, 이제 스프링에 대한 일이 나오면서부터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스프링에 의한 일이 있고 또한 이제 불량에 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어떤 부호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스프링의 그, 복원력에 대한 힘은 우리가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훅스로에 의해서 이제 Fs는 마이너스 Kx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것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인장 스프링이 되겠고, 이제 인장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기 어떤 스프링을 늘리지 않을 때에 초기 위치를 이제 이쪽 x가 0이라고 하는 이쪽 위치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스프링이 뭐 자연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열을 가하거나 어떤 뭐 전자기력에 의한 그러한 경우를 이제 모두 제외를 하고, 이제 순수하게 어떤 외력에 의해서 스프링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외부에서 어떤 힘이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스프링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스프링은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느려서 힘을 제거를 하면 결국 스프링 자체의 어떤 복원력에 의해서 스프링은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결국 이제 스프링에 의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 방향으로, 즉 이제 늘어난 길이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이제 kx가 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스프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스프링 상수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공대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막대기 같은 것을 이제 힘을 인장력을 가해서 늘려도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K를 탄성 계수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한 부분은 이제 그러한 과목에 가셔서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스프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K는 이제 스프링 상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X는 이제 늘어난 길이 혹은 뭐 압축 스프링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제 압축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제 마찰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 스프링의 복원력은 우리가 어떤 이 물체에 작용한 인장력과도 이제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x 일의 가장 이제 일반식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식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 이제 힘 F가 이제 일정한 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즉 이제 일정한 것은 K가 일정한 것이지, 이제 변이에 따라서 이제 X의 값에 따라서 fx의 값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변하는 힘이므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정적분 공식으로 이제 이를 계산을 해야 되고, 따라서 결국 마이너스 kx dx를 우리가 일단 부정적분을 해보면 2분의 1 kx의 제곱인데, 이제 정적분 구간이 주어졌으므로 결국 이제
마이너스 1은 이제 인테그럴 기호 밖으로 빼면 결국 나중 그 2일 빼기 이제 초기 1인데 결국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스프링에 있어서의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초기 그 위치가 들어가는 식이 먼저 오고 이제 나중 위치에 대한 것을 이제 빼는 것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가 된다라는 점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2분의 1 kxi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f의 제곱으로 우리가 스프링에 의한 일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불락이 그 한 일을 이제 계산을 하라라고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스프링에 대한 일의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일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제 결국 WS는 이제 마이너스 W external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W external은 이제 블럭이 한 일은 이제 앞서는 KX였지만 이제 방향이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KX가 들어가고 이제 KX DX이므로 결국 이제 앞선 스프링에 의한 일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이 불락이 한 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다시 말해서 결국 앞서 우리가 스프링을 늘릴 때 결국 외력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프링을 늘리는데 그 작용한 외력에 의한 이제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힘은 스프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이 불락에 의한 그 불락이 한 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불락이 한 일은 결국 우리가 지금은 마찰력을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WS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걸로 나오지만 이제 엄밀하게는 마찰력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이 힘과 마찰력을 모두 고려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그 마찰력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외력에 의한 힘을 계산을 한 것에서 다시 이제 마찰력에 의한 힘을 이제 뺀 것이 결국은 이제 불락의 총 이제 토탈 그 익스터널 그 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어떤 남자가 그 진공 청소기로 이제 바닥을 청소를 하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바닥면으로부터 이제 30도만큼 이제 회전한 방향으로 이제 50N의 힘을 그 가해서, 즉 이제 이렇게 지금 그 진공 청소기에 이제 연결된 이 호수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진공 청소기가 이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가해진 힘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렇게 이제 힘이 가해졌을 때 이 진공 청소기가 이제 3m를 이동을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의 이제 일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뭐 이제 두 개의 그 벡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F 델타 R 코사인 시타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F는 50N, 그리고 이제 이동 거리는 3m를 곱해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 힘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의 이제 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30을 곱해주면 이제 130줄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공 청소기의 어떤 무게는 결국 어떤 마찰이 이제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 물체의 무게와는 그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어떤 힘 위치 선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각 구간별 일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힘 위치 선도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결국 이쪽 그 면적이 그 구간에 대한 일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우리가 계산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 먼저 이제 AB 구간, 즉 이제 어떤 물체가 그 이제 일을 행하는 물체가 이제 초기 위치에서 이제 4m만큼 이동을 했을 때에 그 일은 일단 5N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5 곱하기 4를 하면 이제 AB 구간의 일은 20줄이 되겠습니다. BC 구간의 일은 결국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힘은 계속 감소를 했지만 어떤 이제 힘의 방향과 이제 그 위치의 방향이 이제 반전이 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경우도 이제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해보면 이제 5.0 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토탈 워크는 이제 총 ABC 구간 전 구간에 걸친 그 일량은 이제 결국 이 첫 번째 그 AB 구간에 대한 일과 그리고 BC 구간에 대한 일을 이제 더해준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5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스프링에 이제 물체를 매달아서 이제 물체의 무게에 의해서 이제 D만큼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물체의 그 질량을 0.55kg이고 이 늘어난 길이 D를 2.0cm라고 했을 때, 이 스프링의 이제 스프링 상수를 구하고 그 행해진 스프링의 일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프링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스프링에 의한 일이 아니고 이제 그 스프링의 이제 복원력 FS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결국 FS는 현재 물체에는 그 무게만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결국 FS와 mg는 이제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FS는 mg가 되게 되고, 현재 이제 질량이 주어졌고 중력과 속도는 계산식에서는 이제 9.8을 그 대입을 했고, 그 늘어난 길이 D는 이제 0.02 m이기 때문에 다음에 식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스프링 상수 K는 2.7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 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힘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WS는 어차피 초기 그 늘어나지 않은 위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그냥 이제 마이너스 kx 제곱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우리가 이제 그, 그 스프링에 의한 그 일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초기 이제 변이에 의한 그 일 마이너스 이제 나중 변이에 의한 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뭐 초기 값이 모두 0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마이너스 kx 제곱이라고 공식을 암기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을 모두 이제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 줄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